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 씨가 사이코패스, 즉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판명된 가운데서 경찰이 검찰에 넘긴 송치 결정서가 공개됐습니다. 김 씨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종합 결과 보고서인 셈인데요. 경찰은 김 씨가 고급 식당 그리고 호텔 방문 등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피해 남성들을 이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는데요. 송치 결정서의 자세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김 씨 송치 결정서는 서울 강북경찰서가 피의자 김 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제출한 문건으로 어제 처음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이 문건에서 이 김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남성들로부터 고급 식당 방문이나 또 호텔 숙박 등 각종 비용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가 피해 남성들에게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또 배달 음식을 대신 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해왔다고도 했습니다. 범인이 사실상 단순 교제가 아닌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활용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는 건데요. 또 피의자 김 씨는 이 과정에서 남성들이 대가를 요구하거나 관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의견이 충돌하면 미리 만들어둔 약물 음료를 건네서 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당초 김 씨를 긴급 체포할 때는요, 상해치사 혐의 등을 적용했었죠. 그러다가 검찰에 구속 송치할 때는 이 살인죄로 더 무거운 범죄 행위를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핵심 이유, 김 씨가 피해자들의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그러니까 자신이 준 음료를 먹으면 사망할 것을 충분히 알고서도 약물 음료를 직접 만들고 건넸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게 송치 결정서에 적시돼 있습니다. 김 씨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이렇게 항변해 왔지만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살인죄를 물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은 송치 결정서에서 김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구체적인 근거들을 적시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김 씨가 범행 전에 인공지능 서비스 챗 GPT를 통해서 약물과 술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검색을 한 정황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남성을 단순히 잠들게 할 목적을 넘어서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알고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판단인데요. 다시 말해서 경찰은 약물 음료가 단순 수면 유도 수단이 아니라 충분히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을 이 김 씨 스스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경찰은 지난달 9일에 사망한 두 번째 피해자 사인이 급성 약물 중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해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송치 결과서에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술과 범인이 음료에 타서 건넨 약물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앞서 경찰이 김 씨에 대해서 반사회적 인격장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판정을 내렸다는 소식 저희도 어제 전해드렸죠. 범죄 심리 전문가들의 분석 내용들이 알려졌는데요. 김 씨의 행적에서 범행의 반복성, 공감 결여, 그리고 통제 욕구 성향 등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김 씨의 반복형 살인에 주목했습니다. 이 통상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가 이루어지면 이 범행을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 김 씨는 끝까지 유사 범행을 이어갔다는 점을 짚은 겁니다. 그러면서 오 교수는 무모함이나 부주의가 아니라 이 본인이 통제하던 것을 멈춰야 한다는 어떤 조바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어떤 유형의 사이코패스인지에 따라서 여죄 추적이나 추가 범죄 예방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사이코패스 진단의 세부 유형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내놨습니다. 이 사이코패스 평가는 단순 설문 점수뿐 아니라요. 면담, 행동 관찰, 그리고 범행 전후 행적 등을 다 종합을 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이 개인의 과거 행적 역시 참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김 씨에 대해서 범죄 경력이 꽤 진행된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일반론적으로 보면 과거력이 없는 초범자들에게서 점수가 높아지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범죄 경력이 꽤 진행이 된 사람 같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질병이 아니에요. 일종의 성격 특성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에 대한 이해도를 넓힌다. 예컨대 진술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 진술을 얼마나 믿어줘야 하는가, 이런 것들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참조하는 것이다. 경찰은 앞서 피의자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서 논란과 비판을 불렀는데요. 이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를 포함해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비공개 방침에 구애받지 않고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관련해 연쇄살인 사건의 두 번째 피해자 유족은 오늘 김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에서 신상정보 공개 심의를 개최하겠다는 소식 이후에도 아직 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을지 모를 추가 피해자와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해 피해자 얼굴과 신상을 대중에게 명명백백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김 모 씨에 대해서 경찰은 앞서 이제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죠. 그런데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신상 공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기준이 있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텐데 사실은 이 정도의 그 어떤 일종의 그 반복성이나 어떤 반사회적 인격 특성 같은 것들 중에서도 사이코패스로서는 매우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정도라면 일반 국민들도 이 범죄의 유형이나 성격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저는 다른 사건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이 사건의 신상 공개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경찰이 비공개한 이유도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오히려 판단을 지금 물론 이제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논의를 해보면 오히려 신상 공개하는 쪽의 의견이 더 우세하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요건의 측면에서도 뭐 범행 자체도 잔인하고 또 피해가 중대하다라든지 뭐 증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충족한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공익적인 부분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범을 방지해야 된다는 점.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여죄가 있는지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신상 공개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피의자가 그러니까 뭐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 남성에게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지금 있는데 그렇다면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지금 현재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시 한번 이 범행 피해를 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죄를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사실상 신상 공개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 듭니다. 네네.